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수도권의 첫눈이 아주 강렬하게 내렸습니다. 어제 퇴근길 폭설로 곳곳에서 고립, 사고 이런 소식이 많았는데 오늘 아침도 길이 꽤 미끄럽습니다. 제 입에 오는데 괜찮으셨습니까? 살금살금 기어왔는데요. 어제 퇴근길 고생하신 분들 정말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차를 놓고 갔다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요. 이건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오늘은 그냥 집에 차 놓고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고운달빛님이 출근길 살피세요. 미끄럽습니다. 라고 알려주셨고 5618님은 영업용 차량 운행하는 이규입니다. 새벽 4시 30분 광명에서 춘천으로 가는데 올림픽대로 여의도부터 잠실까지 5건의 사고 중 2건은 2개 차로 막고 처리 중이었습니다. 6번째가 안 되려고 거부기가 됐었는데 모두 안전 운행하세요. 라고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참 그게 문제네요. 영업용은 어쩔 수 없이 또 몰고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안전운전하십시오. 정말로 조금 속도 좀 줄이시고요. 네, 이 와중에 첫눈과 낭만을 챙기신 분이 있는데요. 레드헤어님, 첫눈 내린 어제 저녁 봉숭아물을 들인 손톱을 잘라냈습니다. 이젠 끝사랑을 꿈꿀 나이에 가까워졌지만 첫눈까지 손톱을 간직하고 있는 소녀 맘은 여전했어요. 아직도 봉숭아물을 드리고 계시는 거군요. 그래요? 네. 잘라내셨대요. 첫눈 봤으니까. 네. 8928님, 올해 제가 가장 많이 들은 팟캐스트가 시선집중이라고 떴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와, 이렇게 나오는군요. 2025년 나의 최애 팟캐스트 김종배의 시선집중이라고 이렇게 딱 떴네요. 팟캐스트로 들으시는구나. 네, 참여는 잘 못하고 있지만 매일 아침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추운데 모두들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시선집중을 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또 팟캐스트예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소식 전해드려야 되겠죠? 네, 첫 번째 소식 어디로 갈까요? 2022년 6월 1일 있었던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관련해서 공천 개입 의혹이 참 많이 불거졌었는데 특검이 발족한 후에 이 이야기는 별로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어떻게 된 걸까 의아했는데 오늘 나온 게 있어서 그걸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지난 7월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으로부터 2022년 4월 윤석열 그때는 대통령 당선인이죠. 4월이면은 당선인과 통화를 하면서 녹음한 파일 5건을 이미 제출받았다고 하는데요. 그 파일 내용이 오늘 보도를 탔습니다. 한국일보에 의해서 보도가 됐는데요. 그냥 일단 먼저 쭉 나열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 기억하시죠? 네. 이때는 후보였는데 이 후보에 대해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 김태우를 뛸 수 있게 하면 경쟁력이 있어서 구청장 자리를 찾아올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김진태 강원지사 출마 희망자 관련 이야기인데 그래도 재선에 재심에서 나왔지 않냐. 이길 수 있는 사람을 좀 해야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장영하 변호사 기억하십니까?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를 했던 그 변호사인데요. 장영하 변호사를 거론하면서 성남에서 나오면 전체 지방선거판이 이재명에 대한 게 부각이 될 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안철수 의원에 대해선 안철수가 지역구를 하나 달라고는 한다. 인수위원장까지 지낸 사람이 지역구 달라는데 거절하기가 어디 쉽냐?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인선 의원 관련 발언도 있는데요. 대구는 홍준표가 밀어낸 이인선이 한번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선거운동을 많이 도와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줬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사례가 끝이 없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거의 전방위로 공천에 개입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녹음 파일엔 또 이런 대목도 나온다고 합니다. 난 공천에 대해서 누구를 전략 공천해라 그런 입장은 아니다.
일단 말은 다 했어요. 그렇죠?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래. 이 사람은 이래. 근데 전략공천 해. 요 말은 안 했다는 거잖아요. 요거는 뭐 어떻게 빠져나갈 구멍이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빠져나갈 구멍을 열어놓고 이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지금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지금까지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의 발언만 전해드렸습니다. 대화 상대가 누구였다고 했습니까?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다고 했습니다. 이준석 그러면 당시 대표는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게 한 대목 나온다고 합니다. 내일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 임명하고 나면 다시 상의를 드릴게요. 그건 다 하나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추가로 상의를 했는지를 또 체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자, 당 대표가 대통령 당선인에게 하나하나 상의를 드릴게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입 밖으로 나올 수가 없는 발언입니다. 왜냐? 대통령이든 대통령 당선인이든 아니면 당선인은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또 사법적 논리를 내세운다면 아무튼 당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상의를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당 대표라는 사람이 상의를 드릴게요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면 그 말이 많았던 2022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대충 밑그림은 좀 나온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특검이 어디까지 사법의 잣대를 적용을 할 것이냐. 이게 지금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토모님이 도대체 진짜 어디까지일까요? 라고 올려주셨고, 그리고 JB가 전해준 뉴스 중간에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은 김진태 지사를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길 수 있는 사람을 해라. 이 무렵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명태균 씨에게 김진태 의원이 찾아와 호소하는데 마음이 아프다. 이런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또 확인이 됐다. 이런 뉴스도 같이 들어와 있고요. 이미 많이 알려진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네. 아라님이 JB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는 뭐 전략국천 누구 하라고 말한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아라님이 알아서 해. 이 말 뜻으로 읽어야 되는 거죠. 라고 보내주셨고요. 물프레님은 정치를 국민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빚잔치 하느라 엽기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라고 또 올려주셨는데 어쨌든 특검이 이걸 이미 제출 받아서 확인을 했으니까 또 수사는 이어지겠죠? 이게 7월에 이미 제출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김건희 특검의 활동 시한이 거의 이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거에 대해서 수사 결과가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은 기간에 이걸 진짜 해서 사법 처리까지 갈 수 있는지는 솔직히 좀 물음표를 좀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고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대통령실 공지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으로부터 인사청탁 메시지를 받은 장면이 포착된 김남국 디지털 소통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문 의원이 김 비서관에게 홍성범 전 자동차산업협회 본부장을 협회 회장 후보로 추천하는 텔레그램 메신저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으며 김 비서관이 훈식이 형과 현지 누나에게 추천하겠다고 답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네, 초고속으로 엄중경고 조치를 했지만 여론이 잠재워지지 않으니까 결국 이런 결정을 내린 것 같은데요. 자, 이러면 관심은 자연스럽게 문진석 의원에게로 이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떻게 될까요?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부적절한 처신 송구하다. 앞으로 언행에 더욱 조심하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래서 이걸로 끝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추천이든 청탁이든 간에 받은 사람이 사퇴를 한 마당에 한 사람이 그대로 자리를 버틴다? 이거는 누가 봐도 어색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원내 수석 자리에서는 물러날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이렇게 한번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러날 것 같다. 그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참고로 어제 민주당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전화해서 엄중 경고했다. 그리고 범죄 행위와 연결된 게 아니라서 윤리감찰단의 진상조사를 지시할 성격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뭐 거취에 대해서 논의한 바 없다. 일단 나온 말들은 이런 건데요.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바바파파님이 문진석 의원이 문제의 원인 제공자 아닙니까? 라는 점을 또 꼬집어 주셨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문진석 의원의 페이스북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아직 올라온 입장은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광훈 씨를 비롯한 사랑제일교회 전현직 대표와 자유통일당 전 대표 등 모두 6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자유통일당이 2020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모두 31번에 걸쳐서 102억 원 상당을 금전대차 계약 형식으로 차입한 후에 이자나 원금을 거의 상환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는 겁니다. 업무상 횡령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이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단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정치자금법은 국내외 법인,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형식은 빌려준 것이지만 실제로는 기부다. 이런 거죠? 그런 셈인데요. 선관위 설명이 이렇습니다.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주고받기 위해서 금전대여 관계를 악용한 행위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중대범죄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같은 범죄에 대해서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건 더 설명하고 말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주목할 점은 그 여파인데요. 자, 이재명 대통령이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 문제를 거론한 바 있지 않습니까? 자, 한번 봅시다. 선관위 판단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도 정치 개입을 한 셈이 됩니다. 해산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 점을 먼저 확인을 하고요. 둘째, 선관위 발표에 따르면 이전 말고 이후에 대한 감시의 눈길은 더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무슨 얘기가 됩니까? 행동 반경이 이제 좁혀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셋째, 정광훈 씨는 서부지법 폭동 배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경찰이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거라는 보도도 나온 상태입니다. 자, 이러면 사랑제일교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삼중고에 빠진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공정님이 또 정치 탄압, 국민 저항권 얘기하지 않을까요? 네, 국민 저항권. 법원 가서도 그 얘기를 한번 봅시다. 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서울중앙지법 이진관 재판부가 어제 감치 15일 결정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감치 재판을 비공개로 열어서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했습니다. 지난달 19일 감치 재판이 열렸을 때 이 자리에서 권 변호사가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라고 말한 걸 문제 삼아서 이같이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한 건데요. 권 변호사 측의 유승수 변호사는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해보자는 거냐는 발언은 변호인으로서 한 명의 국민으로서 보장받는 불복 절차를 언급한 것이다. 그다음에 공수처에서 봅시다라는 발언은 불법 인신 구속하는 판사에 대해 고발하겠다라는 것으로 고발은 보장된 권리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권 변호사 측은 항고장을 접수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평가는요? 유승수 변호사의 반박에 재반박이 되는 판례를 제가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변호사에게 판례를 소개하는 게 참 우스꽝스럽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거냐? 한 인터넷 방송인이 특가법상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이냐? 자, 한 시청자가 자신을 모욕죄로 고소한 것을 알게 되자 방송을 통해서 네가 나를 힘들게 한 것을 돌려주겠다. 나중에 한번 보자. 이렇게 발언을 했다라는 게 혐의였습니다. 자, 광주지방법원이 지난 4월 이 사람에 대해서 판결을 내렸는데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죄질이 좋지 않지만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서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자, 그러면 권우현 변호사의 경우를 한번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건이 비슷할까요? 아닐까요? 게다가 권 변호사는 반성하는 기미도 전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치 5일 추가 선고는 과한 걸까요? 약한 걸까요? 존철님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른 변호사 얘기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누구예요? 서울 강남구 소재 한 법무법인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지난 10월에 SNS에 글이 하나 올라왔다고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을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는데 이 변호사가 여기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쌍욕을 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윤석열 심정이 이해가 간다.
그냥 죽어. 이건 아마 글을 쓴 사람을 향해서 한 말 같은데요. 내가 너 같은 GXX로 보이냐? 난 변호사야. 라는 댓글도 있었고요. 한심한 놈, 또라이 같은 내용도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변호사를 모욕 혐의로 검찰에 송치를 했다고 하는데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법률적 이상이라고 하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고 개인적 감정만 지금 왜 변호사들을 해서 흘러나오느냐 이 점을 좀 지적을 하고 싶네요. 네. 네, 흘러가는 댓글 속에 제가 미처 아이디를 확인하지 못했는데 변호사가 아니라 변명사 아니냐 뭐 이런 댓글들 올라와 있었고요. 감치 5일 너무 약하다는 의견이 조금 대세적이네요. 춘철님들한테는. 신원섭파님 제발 변협에서 나서서 강하게 징계 좀 해라. 이런 의견 주셨고요. 이런 얘기를 쭉 듣다가 문봉철님이 법대에서 철학은 안 가르치나요? 그러니까요. 철학을 가르치나요? 안 가르치나요? 제가 법대를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법대- 철학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신 것 같아요. 법대 근처에 가본 적도 없어서. 네. 네, JB타임즈 다음 주 목할 뉴스는요? 경북 포항에 거주하는 40대 남성이 지난달 30일 쿠팡으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라는 통지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 전날 쿠팡에 등록된 신용카드로 300만 원이 결제됐다는 문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결제 내역엔 결제 대행사 상호만 적혀 있어서 어디서 무엇을 결제한 것인지를 알 수 없었다고 하는데 자 쿠팡으로부터 통보받은 전날 결제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개인정보는 이미 그 전에 흘러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먼저 이 점을 좀 확인을 한 다음에요. 자 그러면 결국은 추정은 어떻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흘러나간 개인정보를 악용을 해서 결국은 누군가 카드를 긁었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는데 확인 결과 그 누군가가 먼저 499만 원 결제를 시도했다가 한도 초과가 나오니까 금액을 300만 원으로 낮춰서 다시 결제를 했고 이어서 150만 원 추가 결제를 시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 사례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경우도 있었는데 결제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실패를 하자 카드 비밀번호 변경을 시도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 이게 이제 쿠팡 고객정보 유출 2차 피해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물론 현재로서는 단정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단정은 할 수가 없지만 지금 나타난 정황을 보면 상관성을 지금 배제할 수가 없는 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쿠팡 등록 카드에서만 문제가 발생했고 이 사람의 다른 카드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점. 이게 우연의 일치로 볼 수 있는 것이냐라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이 사람이 쿠팡을 이용한 건 수년 동안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동안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고객 정보가 유출된 뒤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점. 자, 이 두 가지 상황을 종합을 하면 결국은 이게 고객 정보 유출하고 상관성이 있다고 추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쿠팡이 설명이나 내지 결제 정보 내지 그 관련 정보를 좀 공개를 하면 좋은데 쿠팡은 그냥 이 남성의 결제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면서도 증빙 자료 요청에는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제 또 KBS는 이런 보도를 냈더라고요. 지난달 18일 저녁 카드로 해외에서 17만 원씩 4차례 연속 결제가 됐다는 문자를 받은 직장인이 있다. 올해 초에 쿠팡에서만 쓰는 전용 카드를 만들어 놨는데 바로 이 카드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쿠팡에 문의를 했지만 쿠팡의 답은 이랬대요. 결제 정보 피해는 없었다. 아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고객이 쿠팡한테 문의해가지고는 뭔가 답이 안 나올 것 같고요. 조사 내지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문제는 탈퇴하고 싶지만 탈퇴 절차도 복잡하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빨리 고쳐줘야 될 것 같아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